특수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천민이었지만은 또 최고의 예능인이었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그런 여성들이었지만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기녀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편견, 그러니까 기녀는 미모가 빼어난 사람들이고 또 좀 새끼가 넘치는 사람이고 시대에 따라서 당대 최신의 패션으로 자랑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존재들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기녀는 상당히 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들이거든. 보통 기녀가 딸을 낳으면은 대개 이제 기녀로 이제 지목이 되고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기녀의 교육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 교양, 다시 말해서 글을 읽고 이제 시를 짓고 하는 가지를 갖추는 거고, 또 하나는 과의 연양에서 필요로 하는 악기 연주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노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성적이 나쁘거나 하면은 뭐 매를 맞는다든가 벌을 받고, 아주 나쁠 경우는 심지어 그들의 본 고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했고, 기녀가 성적이 나쁘면 그 가르치는 학사도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엄격한 교육 시스템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창은 그 전라북도 부안 출신 기생인데 당대 이미 명성이 서울에까지 날 정도로 이제 시도 잘 쓰고 한시도 잘 쓰고 시조도 잘 쓰고 또 검은거나 노래도 잘하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 드물게 그 기녀 시인 중에서 문집을 남긴 경우거든요. 매화꽃이 핀 창이라는 뜻으로 매창이라고 스스로 호를 지어서 즐겨 썼습니다. 문집을 낸다는 것은 일반 사대부들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글이 좋아야 되고 또 그런 좋은 글이 있다 해도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요. 그런데 글을 아끼던 부안의 가전들이 돈을 모으고 문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부안 사람들은 매창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My love, whom I sent, crying and pulling, when pear blossoms scattered like rain. Do you think of me now, when dead leaves fall at autumn's wind? 1,000 li away, you only come and go in my lonely dreams. 우리 부안 지역에서만큼은 이와 우리나라를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가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우 훗날일지를 보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사랑가보다 더 애절하고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매창이 후손도 없이 제자도 없이 죽게 되자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무덤에 검은고와 같이 묻혔습니다. 그 뒤로 주변에 지나가는 나무꾼, 초동들이 매창을 아끼면서 이렇게 벌초를 했고 묘를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당패나 사람들도 일단 여기 오면 공연에 앞서서 먼저 매창의 넋을 달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After the rains, as a cold wind blows across the bamboo mat, a round bright moon is hanging atop the wood floor. A cricket chirps through the night in a cold room. 10,000 worries pound in my heart.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그리는 작품이죠. 달빛의 시각적 이미지, 또 귀뚜라미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혼자 있는 여인의 그런 쓸쓸함, 또 번민 그런 마음을 잘 담았고요. 또 저는 그 두 번째 수를 더 주목을 하는데요. Embarrassed forever of wandering and begging for food, only loving the moon that shines upon a cold plum tree branch. People of the world don't understand my quiet life. On the streets, people openly shake their finger at me. 화려한 연애 자리를 참석하더라도 기녀는 기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처지지만 자기는 그 달빛이 비치는 매화를 사랑하는 그런 시인이다. 나는 시인이다. 기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기녀로만 보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기녀 출신 시인의 어떤 자괴감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도 시조이고 또 한시도 한시이고 두 영역 다 모두 정말 빼어났어요. 황진이는. 그리고 황진이의 아주 멋진 일화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멋진 일화 못지않게 문학적 재능이 아주 빼어난데 특히 시를 써나가는 발상이 굉장히 그 참신하고 아주 독특해요. Blue stream, don't show off your speed, running down my green mountain. Once you reach the wide blue sea, no easy way leads back. Moonlight now fills my valley. Slow yourself, rest, then go.
인생 너무 급하게 일상에 쫓겨서 허덕허덕 살지 마라. 때로는 주변도 돌아보고 자신도 성찰하고 또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취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살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묘한 것은 여기서 이제 벽계수라는 사람은 왕실, 다시 말해서 이제 종실이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명월이라는 것은 황진이 자신의 이제 기명이기 때문에 벽계수에게 쉬어가라라는 것은 일종의 유혹의 노래죠. 그래서 벽계수와 황진이가 이제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일화와 함께 전해오는 작품입니다.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황진이는 기억의 수행자이면서 거기에 완전히 예속된 존재는 아니고 좀 더 주체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인물. 물론 이제 노래도 잘 불렀고 탁월한 얘기이자 또 시도 잘 짓는 시기이기도 했죠. 황진이가 상대한 남성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벽계수처럼 좀 더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젠체하는 이런 남성들. 황진이는 이런 남성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허위의식을 그냥 폭로해버리는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자신의 예술과 재예를 알아주고 인간적으로 존중해준 사람, 소세양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아주 진실한 교감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Paulownia leaves wilting in the moonlight. While chrysanthemum flowers yellowing in the frost. As the attic gets higher in the sky. I am drunk on 1,000 glasses of alcohol. 한시라는 형식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낸 거 보면 아주 언어의 마술사 같다고 할까요? 그런 면모 때문에 황진이는 후대에 여러 그 사대부 남성 비평가들한테서도 높이 평가받고 또 오늘날의 독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조선의 여성 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누구도 기녀라는 제도를 남성의 놀이객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공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공식 그런 가무 행사에 동원이 되어야 될 전문 예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인들을 위해서 기녀 제도를 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거든요. 이들의 기생 노릇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기녀는 크게 서울 기녀와 지방 기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 관아의 기녀들은 관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라든가 연양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사신 접대라든가 또는 수령 등의 시중을 들기도 했는데요. 잠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홍랑이라는
기년은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곳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당대에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인 최경창이라는 분이 30대 좀 젊은 나이죠. 그때 거기 이제 부임을 해 갑니다. 이제 홍랑을 거기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죠. 1년여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최경창은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홍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국법에 의해서 함경도 기생은 함경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랑이 쌍성이라는 데까지 막 따라왔다고 합니다. 최대한 따라올 데까지 따라와서 마지막 이제 이별을 나누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편지가 도달을 했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홍랑이 비단에다가 손수 예쁘게 글씨를 쓴 편지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맷버들 가려 꺾어 I choose this branch of mountain willow, had it cut and carried to your hand. Bury it under your bedroom window. Let it grow in shadow and see a new leaf come from midnight rains. In that new leaf, me. 맷버들은요 꽂아놓으면 다시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또 나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버들 가지에 잘 실어 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최경창이 먼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홍랑이 와서 최경창의 묘 옆에 그 오두막을 이제 하고서는 3년상을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전하는 일화에는 얼굴에 막 훼손도 하고 막 일부러 씻지 않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기생이 거기 그 산소 지키고 있다 하면 어떤 흉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앞서 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이 아주 유명한 한 러브스토리라면 또 이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이 아주 유명한 러브스토리로 지금 전하고 있죠. 홍랑 할머니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유고집을 가지고 함경도로 돌아가셨어. 7년 후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적에 홍랑 할머니가 유고집을 싸가지고 집안 내 어른을 찾아와서 유고집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 파주에 우리 문중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묘를 모셨는데 관기를 갖다가 양반집에서 모셨다는 것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19세기에) 들면은 기생 출신이 인생 후반기에 자신을 잘 거둬주는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여성 시사를 만들어서 시회를 열 정도로 아주 시를 좋아했던 그리고 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여성 작가 시인입니다. Think of all the time that has passed. Enjoy your destiny tonight in Peace Grove. Rain stops in a blue sky and my mind becomes clear. The Milky Way cold with dew, everything so new. A singing kiseng has stopped playing on Komungo. The mountain moon is thin. Poet friends drink and wildflowers are friendly. You must really understand that water and I have disappeared without a trace. How could I entrust my destiny to another? 기생 시절에 쓴 시를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한 걸 보이고 있는데 첩이 된 경우는 좀 더 안온하고 편안한 그런 시 쓰는 즐거움을 이제 시에 많이 남겨놓고 또 만연에 이제 이렇게 좀 자신의 인생이 늙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시에 좀 더 잘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개성은
영조와 정조 임금 연간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특히 이제 시조창,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당시에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관련 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정조의 어머니 해경고 홍씨 회감년 수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화성에서. 그때도 아주 나이가 많은 개섬인데도 거기 와서 선창하였다라고 그 진찬 기록에도 되어 있는 걸 보면 개섬은 늙음하게 그런 국가의 공식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를 만큼 유명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개섬도 그 늙음을 탄식하는 시조 작품, 그런 작품을 남기고 있어서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문학 작품도 잘 창작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Just when did my green age go, and this grey overtake me? Had I but known what time the changing was to be, but being in the way does not block it. Knowing the way would have led me to mourn. 화려한 기생으로 어여쁜 치장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자리에 가서 아주 박수갈채 받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인생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주 명창이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그런 인생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인생 다 이제 지나고 보니 우리가 아무도 말볼 수 없는 늙음, 죽음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유한함 그런 것들을 아주 쉬운 말로 그저 자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관기제도는 1909년에 이제 혁파가 되거든요. 이제 근대의 기녀는 춤과 노래를 제공하고 이제 돈을 받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좀 사설 영업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기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녀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힘든 노동을 했던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연회라든가 의례에서 춤, 노래, 그다음에 악기 연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잘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탁월한 그 문예적 재능을 발휘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죠.